네, 반갑습니다. 모현 1구역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소유자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 1구역 재개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모현 1구역 재개발 사무실 이전한 건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하고 함께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3년 9월 2일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모현 1구역 재개발에서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실 분은 네이버 블로그 모현 1구역 재개발로 검색하시고 살펴보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모현 1구역 재개발 사무실 새로 이전한 실내 공간이 되겠습니다. 조합원에게는 명품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현금 보상 소유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으로 착한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익산시 모현 1구역 재개발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신종우입니다. 지난 8월 1일 추진위 사무실을 전에 있던 추진위 사무실 옆 우림농원 3층으로 이전, 칸막이 공사 및 시설을 보완하여 재개발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무료로 봉사하신 부위원장 박혜수님, 김철수님, 감사 장상무님, 양기만님, 추진위원 김천화님, 신조왕래님, 권용대님, 그리고 사무실 과장 직원 모두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이전한 모현 1구역 재개발 사무실 오시는 길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교회 주차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모서리 우림농원 2층 3층 올라가는 입구, 현재 둥지로 입간판 붙어 있는 데입니다. 둥지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3층에 보면 현재 모현 1구역 재개발이라고 A4 용지로 임시로 붙여놓은 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탑 영수학원 3층 되겠습니다. 현관 열으시면 우편함에 모현 1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라고 스티커 붙여놨습니다. 3층으로 올라오세요 붙여놨습니다. 계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합원에게는 저가 명품 아파트를 제공, 현금 정산 소유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가 제공,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예, 3층으로 올라오셨습니다. 3층에 이렇게 보시면 입구 문에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입구 열고 들어오시면 입구에 정수기 보이고요. 추진위원들 회의할 수 있는 탁자 새로 준비했습니다. 보이고요. 저기 하얗게 보이는 의자도 이번에 새로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닥 부분적으로 낡아서 칸막이에 철거하면서 조금 이렇게 낡아서 새로 보수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CC 카메라 전에 있던 거 이전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고현로 14길 12-1 3층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되겠습니다. 841-2661. 혹시 여러분 중에서 팩스 받으실 분 있으시면 팩스 없다 하시면 842-266
잘못 나왔습니다. 2661이에요. 2661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41에 2661로 팩스 보내서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책상 보이고요. 지금 하나 칸막이 되어 있는 거 위원장실 보이겠습니다. 보이는 위원장실 이렇게 소파 중고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진행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현 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한미기획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 소유자 88% 약 재개발을 찬성한 걸로 나타나서 사무실을 임대 후 한미기획 직원 상주해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위반 제한 동의서를 약 60% 정도 진구했어요. 원래 진구율이 약 67% 정도 돼야 되는데 60% 정도 진구했습니다. 보시는 양식은 정비구역을 지정해주라 시에다 제출하는 위반 제한 동의서가 되겠습니다. 이 동의서에 여러분들이 동의한다 이렇게 해서 내신 분들이 현재는 한 67%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위반 제한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 소유자들이 약 67% 이상이 익산시에 정비구역 위반을 제한해둘라, 정비구역을 정해줘라 이렇게 제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익산시로부터 정비구역을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업체 선정하는 거예요. 한미기획 동의서를 진구하는 업무를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무를 체결했고요. 그룹 환경 종합 건축 설계 3사를 구역 설정할 때 기본 도면이 필요한데요.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몇 프로를 지켰다, 매칭을 지켰다, 정원은 얼마큼 짓겠다, 도로는 어떻게 되겠다. 건축 설계 사무소 기본 도면 작성하기로, 구역이 인가 날 때까지 후불제로 하기로 이렇게 설정했죠. 그 다음에 우리기술단 정비구역 고시를 위한 총괄 업무를 한다. 구역 지정 완료될 때까지, 구역 지정 인가 날 때까지 보수를 받지 않고 후불을 한다. 이 세 개 업체 이렇게 일괄 각각 체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는 익산시로부터 정비구역 인정을 받지 않아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추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 겁니다. 전자입찰 아닙니다. 다음으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익산 갑지역에 김소원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김소원 국회의원님께서 의무로 양으로 마음은 도움을 주셨어요.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김소원 국회의원과 저 보이죠? 같이 또 익산 갑지구 시의원님들과 함께 모현 1구역 재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토의하고 있는 그런 일부 화면이 되겠습니다. 익산갑 김소원 국회의원 모현 1구역 재개발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시의회 및 익산시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소원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재개발의 필요성은 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익산 KTX 환승센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주민이 직접 개발함으로써 시 예산이 절약이 된다. 익산 제2혁신도시 유추시 모현 1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도움을 주신 부분 김승훈 국회의원 및 시의원들께서 또는 각 부서에서 도움을
주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익산시 도시정비구역을 실시했어요. 익산시 도시정비구역을 용역 예산을 잡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익산시의회 재개발, 재건축 분과를 신설했어요. 세 번째, 김소홍 국회의원 및 시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진행 결과를 점검해 주셨습니다. 모현 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에게 김수홍 국회의원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익산갑 김수홍 국회의원님께서 모현 1구역은 익산 KTX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 KTX 역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겹쳐서 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모현 1구역은 도로, 주거, 복지, 치안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으로 부분적으로 개선보다는 전면 재개발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시 모현 1구역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주시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익산시의회 의장 최종호 시의원님, 건축분과위원장 김충영 시의원님, 전 의장이신 박종대 시의원님, 그리고 익산시청 정원율 시장님 외 모든 담당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또 화면을 보고 있어요. 심각하게 모현 1구역 재개발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방안을 토의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2022년 익산시 도심 기본계획 용역을 익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란 무엇이냐?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은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매년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실시하는데요. 익산은 인구 30만 이하, 익산시는 익산시에서 최초로, 이번에 익산시에서 최초로입니다. 이번에 어울림이라는 업체로 선정하여 익산시 구도심 전체를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하여 익산시 주거 환경과 인구 증가를 위하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 결과 28개 구역을 예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2023년 10월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모현 1구역 재개발 구역은 1차 우선 개발구역으로 유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정비 기본계획 주민 설명회, 이렇게 해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저희 주민이 한 40분이 가서 설명회에 동참하고 왔습니다. 2030년까지 주택 공급 계획 적정, 정비 예정 구역 방향 설정 등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지금 파워포인트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파워포인트에서 모현 1구역이 1순위 상위권에 시급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또 이렇게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10월까지 용역 결과를 맞춰서 28개 구역 도시 정비 예비 구역으로 지금 공시할 시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모현 1구역 재개발에서요, 도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줘라, 이렇게 익산시 한번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익산시에서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 서부역 입구에 유탑 47층을 짓고 있는데요. 그 다음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1차로 우리가 주거지역만 하고 2차로 상업지역을 포함해서 하려고 이렇게 입안 제한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익산시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함께 하는 게 모양이 좋겠다. 함께 하는 게 지금 현재 2차 주공 2차 앞에 대리변 4차선이 새로 신축함으로써 한 차선이 넓어지는데 상업지역을 빼고 나면 이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함께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사항을 해서 저희가 다시 제출한 걸 회수를 했어요. 아까 설명한 익산시에서 10월 달에 도시 정비 예비구역 정해주면 상업지역까지 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지금 제출하려고 지금 보완 중에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현 1구역은 약 13,000평으로 건축물 노후도는 약 85% 이상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노후도도 약 한 90% 정도 노후가 됐어요. 현재 저희 구역에 13,000평 중에 아파트 및 상가, 주거가 있는데요. 평균 층수는 한 2층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3,000평 재개발 부지는 평지로 직사각형으로 재개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양과 높낮이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요지는요, KTX 환승역 입구로서 시공사가 선호하는 아주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개발 시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주민의 수익성인데 수익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재개발 시 어떻게 우리가 아파트를 질 것이냐, 12개 동으로 지하 2층 지상 29층을 져서요, 전세대 지하 2층으로 지상에는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게 지하 2층으로 지상 29층으로 12개 동으로 약 1000세대를 지금 예정 중에 있어요. 1000세대 중에 저희가 재개발이므로 이 공익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 내 임대 사시는 분을 위해서 소형 아파트 1000세대 10분의 1 100세대를 지어서 익산시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사시는 분에게도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는 한 260분 정도 되는데요. 분양받을 소유자는 약 200세대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는 상가를 포함해서 1000세대 중에서 조합원 200세대, 임대보면 100세대를 재우고 약 700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익산에서 지금 많은 재개발, 아니죠, 많이 재건축, 재개발은 저희가 익산시에 최초예요. 하고 있는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조합원은 층, 동 우선 배정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에게는 명품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현금 보상 소유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으로 착한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김소원 국회의원님께서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에 반드시 유치하겠다, 익산 시민 대토론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저희 소유자들도 한 40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의 필요성을 어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익산시장이신 정헌율 시장님이 오셨는데요. 함께 이렇게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익산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함께 사진도 남겼습니다. 또한 정헌율 시장님께서 반드시 제2의 혁신도시는 익산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합원에게는 명품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현금 보상 소유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으로 착한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간단하게,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신 분을 위해서 재개발 순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많이 접해보고 또 들어보시려야 합니다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보기보다도 힘든 하나의 과정이에요. 보통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0년, 30년, 15년 걸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익산시 행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김수홍 국회의원 이하 많은 시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고 있어서 약 3년 전에 재개발을 출발했는데요. 지금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인가 구부 능선에 다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부 능선에 다 왔기 때문에 저희 10월 달에 예비구역 지정해주고 저희가 입안 제안 민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쯤 구역 지정된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어떻게 되나 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은 어떻게 되냐?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요. 기본계획은 수립은 시하고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소유자,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미리 수립을 해보는 겁니다. 수익성이 있냐, 타당성이 있냐, 주민들이 동의를 많이 낼 것이냐, 또는 여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시공사가 또 이렇게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재개발에는 건축 노후도가 맞아야 돼요. 건축물 노후도. 재개발 구역 내 건축물 노후도가 뭐 예를 들어서 40%가 진지 10년이 안 된 건물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저희는 건축물 노후도가 엄청 불량해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무조건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개발 말고 재건축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아파트죠. 재건축은 건물 노후도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제가 정확히 적었는가 몰라도 안전진단가 C등급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필수 조건입니다. 재개발은 건축 노후도가 낮아야 된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된다. 이게 필수예요. 그 다음에 수익성을 조사해서 수익성, 현재 종전가보다 수익이 올라갔냐 안 올랐냐 이런 걸 보야 돼요. 그럼 저희는 현재 종전가보다 수익률을 한 40% 무조건 예측합니다. 예측이에요, 예측. 그 다음에 아무리 수익성이 좋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건축물 노후도가 높아도 동의서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의서를 충족할 수 있는가를 미리 예측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67% 이상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개발은요 67% 이상이고요. 재건축은 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동별로 50% 이상. 전체 67%가 넘어야 되고 동별로 50% 이상은 다 넘어줘야 된다.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현재 이런 상태에 있고요. 업체 선정을 해요. 자, 동의서를 낼 확률이 있어서 동의서를 거뒀어요.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민원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서류는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그 업체 선정은 어디서 오냐? 아직 추진위원회가 익산시로부터 인정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진구업체, 동의서 진구업체 설정, 업체 선정하죠. 가설계업체, 측량, 건축 설계업체 또 이렇게 선정합니다. 구역 지정업체 또는 PM업체 등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현 1구역 재개발은요, 처음에 한미기획이 중구업체에 와서 했어요. 그 한미기획 그룹 종합 환경 건축 설계사무소 우리기술단 이렇게 했는데, 지금 2차 중구업체에 한미기획이 입찰을 안 해서
지금 현재는 진구업체는 PM업체라고 약칭해서 광장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 그 다음에 그룹 종합 환경 건축 설계사무소 우리기술단 이렇게 와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제 하나 정비구역 지적 민원을 우리가 접수를 합니다. 이제 조건을 맞았어. 접수를 해요. 그건 주택가 및 도시계획과 도로과 상수도과 녹지과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한전 도시가스 각 기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고 세 번째 익산시 민간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해요. 네 번째 시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것까지 이상이 없으면 구역 지정 인가가 통보가 와요. 그러면 구역 지정이 된 거잖아요. 되면은 됐다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어서 일을 해야 돼요. 정비 구역 지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조합장은 선거를 하는데 추진위원은 구성은 추진위원장까지 선거를 하지 않아요. 추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단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류를 만들어서 소유자 5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또는 감사 또는 추진위원은 전체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먼저 동의서를 갖고 오는 단체에게 추진위원회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무현 1구역 재개발은 현 추진위원회 외에 다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받을 때 50% 이상 동의서를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상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간이 좀 더 걸려도 75%까지 받으면 바로 조합까지 통과가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유자 중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통과되고요. 75% 충주시 조합으로 바로 갑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익산시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재개발 사업자 등록증 발부가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재개발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한다든가 이럴 때는 전자입찰을 해야 돼요. 나라장터에 가서 전자입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그때부터 상근을 하고 보수는 추후 논의를 하도록 합니다. 직원 상근시 과장이사 상근이사 등은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또 어떤 업체를 또 선정할 수 있냐. 아까 얘기한 3개 업체 있었잖아요. 또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법무팀이라고 또 선정하게 돼요. 법무팀, 법률사무소, 변호사죠. 합동변호사, 그것도 큰 법무팀을 업체를 선정하게 돼요. 이건 전자입찰해야 됩니다.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개발 정비사업자, 행정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자를 또 전자입찰로 하게 돼요. 그 외에 다른 업체들을 또 선정하는 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자입찰을 해야 된다. 이때부터는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창립총회들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갑니다. 이렇게 가요. 뭐 입찰을 하고 공고를 하고 현장 설명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여러분 종전가 감정평가도 하고요. 또는 이주도 하고 철거도 하고 또 분양신청도 하고, 분양신청을 받지 않는 사람은 현금으로 찾아가게 해드리고요. 또 종전가가 많으면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머지 금은 현금으로 다 드리고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공탁을 통해서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충족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은 75%예요. 최고 프로테이지가 높은 게 75%입니다. 재건축은 75% 똑같아요. 그러나 재건축은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다 평균 75%가 됐어도 한 동에서 50% 이하 떨어지면 안 돼요.
재건축은 좀 틀리죠. 재개발보다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더 공익성을 띠기 때문에 재개발은 그냥 일괄 75%가 넘으면 나머지 25%는 한 걸로 그냥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또 개발이 있어요. 시공사가 어느 동네를 다 사서 한다. 이거면 그 동네 사서 하는 건 좋은데 그 동네에 95% 이상 사야 인가가 난다, 허가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 블록 전체의 95%를 사야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재개발 조합원이란 뭐냐, 이 넘어가기 전에 앞에 설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프로테지가 낮아도 건축을 지으라고 승인을 해주는 게 재개발이라고 했어요. 재개발은 왜 그냥 공익성을 많이 띈다. 도시 미관을 살리고 도시 도로를 살리고 도시의 발전을 기하기 때문에, 또 임대 아파트도 기부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많이 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에서 시공사 지역이나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런 데처럼 버티면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잘못하면 현금 청산자로 분류돼서 현금으로 받아가는 수가 생겨요. 그럼 불이익 보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이란 무엇이냐? 재개발 조합원이란 무엇이냐? 우린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 조합원이란 무엇이냐? 구역 내 건축물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소유자로서 찬성 반대 상관없이 다 조합원이라 한다, 이거요. 나는 찬성했다고 조합원이고 나는 반대했다고 조합원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이란 무엇이냐? 구역 내 건축물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소유자로서 찬성 반대 상관없이 조합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원이란 뭐냐? 제가 재개발을 하면서 재건축을 비교하는데요. 왜 그러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데 재건축에서 하는 그 룰을 우리와 똑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이 틀려요. 재건축 조합원이란 뭐냐? 구역 내 아파트 토지. 이게 재건축은요, 아파트 건축물 땅 다 먹으셔야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 않고 나 동의 안 했다 그러면 비조합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뭐냐? 재건축하고 같지 않다. 구역 내 건축물 또는 일정 이상 면적의 땅을 어느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소유자로서 찬성 반대 상관없이 조합이 된다. 강제조항이에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현금 청산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청산자, 내가 종전가가 내 자산 가치가 높아서 아파트를 하나 받고 또는 상가를 하나 받고 남는 금이 생겼어. 이거 내가 받아가겠다. 이분은 조합원이에요. 내가 신청한 거 넘어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조합원 자격이 남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종전 금액으로 분양 신청을 전혀 안 했어. 그러면은 종전 금가로 우리가 수령하거나 하는데 수령하지 않아가요. 그럼 법원에 그 수령하라는 종료가를 공탁을 걸어요. 그래서 처리된 소유자는 그때부터 비조합원으로서 남게 되는 겁니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재개발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는 분양 신청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 조합원이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만 비조합원이다. 분양 신청을 하고 내 종전가가 많아서 일부 남겨 가는 사람, 환불해 가는 사람은 조합원이다.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